중국 축구, 또다시 위기. 귀화 선수들로 월드컵 꿈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축구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중국 축구가 또다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도 월드컵 본선 진출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재 조 최하위로 떨어진 중국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직 귀화 선수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중국 축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반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흔들림 없이 월드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들은 모두 유럽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선수들입니다. 단순한 외국인 영입이 아닌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과 철저한 훈련을 거쳐 성장한 한국 축구의 자랑이죠. 자, 그럼 오늘은 중국 축구의 위기와 대한민국 축구의 차이점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귀화 선수들이 중국 축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또다시 벼랑 끝. 중국 축구, 이번에도 월드컵 탈락 위기.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중국 축구가 또다시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C조 최하위, 승점 6, 그리고 골득실 -10이라는 처참한 기록을 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무려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남은 일정입니다. 중국이 상대해야 할 팀은 별표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랭킹 56위, 별표와 별표 호주, 세계 랭킹 23위, 별표입니다. 두 팀 모두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강호들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들이죠. 특히 지난 몇 년간 중국 대표팀은 전술 부재, 경기력 기복, 조직력 부족 등의 문제를 노출하며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중국 대표팀, 결국 극단적 결단.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국 대표팀의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을 과감히 제외하고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개편한 것입니다. 심지어 2006년생 선수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체력적 장점과 도전 정신이 강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국제 경험 부족과 경기 운영 능력의 미숙함은 분명한 약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상대들은 아시아 정상급 팀들입니다. 과연 신예들만으로 이런 상대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마지막 희망, 귀화 선수 3인방. 결국 중국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귀화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이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들은 바로 하오융융, 오스카 마리투, 그리고 세르지 뉴입니다. 하오융융은 지난 시즌 노르웨이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경험이 없습니다. 오스카 마리투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의 강력한 스트라이커로 평가받고 있지만 마지막 실전 경기가 2023년 8월이라는 점이 우려됩니다. 세르지뉴 역시 브라질 출신으로 기술이 뛰어난 선수지만 11월 이후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과연 중국의 선택은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팬들은 이들이 대표팀을 월드컵으로 이끌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국제 경험 부족, 경기 감각 저하, 조직력 문제 등 불안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화 선수들의 능력만으로 중국 대표팀이 한순간에 강팀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을 갖추고 선수들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야만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중국 축구는 이런 노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중국의 이번 선택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좌절을 맛볼까요? 다음 내용에서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 축구의 격차는 이렇게나 크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실력 향상을 위해 귀화 선수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뛰어난 선수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유럽에서도 통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아시아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대한민국 축구를 이야기할 때 손흥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첫 번째 아시아 선수이며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과 성장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김민재, 각 포지션 최고의 선수들. 이강인은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성장하며 별표 파리 생제르맹, PSG, 별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볼 컨트롤, 패싱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플레이는 대한민국의 중원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한편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세계적인 수비수로 인정받고 있으며 강력한 피지컬과 정확한 태클로 대한민국의 수비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유소년 시스템. 여러분, 축구는 하루아침에 강해질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팀이 되려면 유소년 시스템부터 탄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축구의 기본기, 전술 이해도, 경기 운영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소년 시스템의 힘. K리그 팀들은 각자 유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부터 프로팀까지 연결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유럽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단기적인 해결책에 의존. 중국은 오랫동안 외국인 선수 영입과 귀화 정책을 통해 대표팀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유소년 시스템이 부실하여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선수들이 부족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없이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태도가 결국 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는 대한민국은 성장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그 차이는 결과로 증명됩니다. 대한민국은 월드컵에서 꾸준히 본선에 진출하며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16강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본선 진출조차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축구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공 비결은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꾸준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축구가 계속해서 세계 무대에서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시다. 월드컵 티켓, 과연 누가 거머쥘 것인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현재 상황을 보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물론 귀화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전력이 다소 보강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해결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팀워크,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해결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현실,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은 오랫동안 월드컵 본선 진출을 꿈꿔왔지만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서 무너졌습니다. 2002년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고 이번 예선에서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은 단순히 몇 명의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킨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시스템과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목표, 월드컵 그 이상.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단순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극적인 경기 끝에 16강에 진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8강, 혹은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 덕분에 매년 새로운 재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많아
큰 무대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이다. 여러분,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열정을 대변하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2002년 4강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국은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까요? 앞으로의 축구 여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대한민국 축구의 뜨거운 소식을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